강의 주제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특별히 더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많이 다뤄지지 않은 주제입니다. 책도 많지 않고, 사실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 강의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위험한 인문학 그런 말이 있던데,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를 위로도 해주지만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 가시방석에 앉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고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냈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딱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전 이 모멸감이라는 것, 모욕과도 관계가 되지만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만 그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비샤이 마갈릿이라는 이 저자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봤고, 이 책 이외에는 별로 지금 소개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책이 없어서 이 책을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워낙 이 책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좀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교사들 만나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 힘든 게 학부모들 상대하는 거래요. 어제 어느 교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학부모가 찾아와서 자기 아이 때렸다고 그 때린 아이를 보복하는, 그냥 교실에 와서 바로 때려버린대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교사한테 와서도 막말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굉장히 감정이 좀 황폐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해병대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혹행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혹행위라는 게 뭘까? 인간이 인간을 혹사한다는 것, 그거는 인간이 동물을 혹사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근데 무기를 가지고 몸을 해쳐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죽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근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게 한다.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인문학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누굴 자살로 몰아가게 한다. 누가 그 후보에 1순위에 오를 수 있을까?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은 사람,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회적인 불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왕따시켜서 완전히 그 사람 고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동물들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모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을 모욕할 수 있어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가 살맛 안 나게 만들 수 있으세요? 눈빛 하나로, 비웃음으로 굴욕과 수치심을 느껴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가출해버리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면 거의 동물적 수준에 계시거나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요, 거의 그건 이렇게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동물들한테는 먹을 걸 줄 때 휙 던져서 주거나 이렇게 살짝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주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배고프시다, 잠깐 쉬는 시간에 여기 이제 누가 케이크를 갖고 왔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빵을 이렇게 휙 던져드리면, 상상해 보세요. 던져드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그 빵이 맛있어도 감정이 상하지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 그 형식,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소통이 다른 동물들한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한테 또 반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수모를 겪은 일들, 모멸감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했던 그런 일들이 이게 하나하나 떠올리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와 이렇게 쉽게 얘기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차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슬퍼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불안해서 죽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수치심에 못 이겨서 죽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 포 컬럼바인이라고 그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죠. 예전에 미국에서 총기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난사해갖고 13명인가 죽었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총기 난사했던 애들이 동료들로부터 계속 조롱을 당했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심과 분노가 같이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바로 분노로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살로 갈 수도 있고 남을 해치는 타살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같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미디어나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 제가 몇 가지 골라봤는데 몇 년 전부터 굴욕이란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죠.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드레스 좀 이상하게 입으면 그거 갖고 연예인들 굴욕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루저 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부러움에 지는 거다. 여기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게 뭡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나의 본질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왜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김우창 선생님이 쓰신 글을 좀 인용해 봤는데요. 이분 글은 워낙 어려워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지만 저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행이 깊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간 삶과 행복의 조건으로서 의식주가 더 풍족해진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그렇게 불행해졌냐? 우리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지 않냐? 또 그 이외의 점에서도 사람의 행복의 요인이 된다고 하여야 할 물질 생활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주가 풍요해졌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은 빈궁한 시대보다 더 가혹한 것이 되었고 이 수단의 가혹화 그리고 그것의 절대화는 조화된 자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행복을 빼앗아갔다. 자, 가혹행위가 해병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부장 이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누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가 아니라 체제가 그 사람의 밥벌이를 굉장히 가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난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모멸감의 반대말이 뭘까요? 모욕의 반대, 모멸감. 모욕을 받을 때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모멸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전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존감도 있겠고요. 가난했을 시절에는 사람들이 배고팠을지언정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주눅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하고 이런 심리적인 모멸감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조차도 예전에 그 정도의 돈 벌기까지 걸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마음의 희생 그런 게 훨씬 더 커졌다는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동감하실 겁니다.